자, 푸시 프론트. 푸시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고, 팝은 데이터를 빼내는 거예요. 픽은 거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보기만 해요. 구조는 안 바뀌고요. 그리고 find는 찾는 거고, remove는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 질문했는데 사이즈가 뭐라는 건지를 잘 모르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자료 구조는 우리가 살펴본 자료 구조는 복합 타입이에요. 복합 타입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들을 하나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몇 개를 유지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가 그 정보를 어디가 갖고 있어요? 사이즈가 갖고 있죠. 그래서 푸시는 사이즈를 늘려줘야 되고, 팝은 사이즈를 줄여줘야 되죠. 그리고 리무브도 줄여줘야 돼요. 알겠죠? 자, 거기를 바탕으로 여기에 푸시백 지난번에 한 거 보면 뒤에다 넣고 사이즈 늘려줬어요. 자, 그러면 푸시 프런트는 앞에다 넣으려 그러면은 앞에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비워줘야 되면 뒤에서부터 당겨줘야 돼요, 하나씩. 그러면 form은 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뒤에서부터 하나씩 사이즈 맨 뒤로부터 하나씩 뒤로 보내는 거죠. 그럼 리스트 0에는 이제 원래 0이 값이 들었지만 뭐 거기다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리스트 0에다가 푸시 프론트니까 맨 앞에 넣는 거죠. 그럼 리스트 0에다가 키를 넣고 뭘 해줘야 돼요?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돼요. 푸시 프론트. 이게 지금 소스에서 팝 프론트 푸시 프론트 팝백 팝백까지 구현하고 원래 팝백부터 구현해야 되겠구나. 팝백은 뒤에 있는 걸 빼내는 거니까 이건 되게 쉽죠. 맨 뒤에 있는 거를 빼주면 돼요. 근데 얘는 예외적인 상황에 언제 못해요? 비어있을 때. 그러면 empty면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면 맞죠? 그렇죠? 사이즈가 하나 줄어들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원래 있던 위치는 그 맨 마지막 위치는 그 사이즈 값이 되겠죠. 그렇죠? 5개 있었다. 그럼 맨 마지막 3개니 4잖아요. 줄여놓고 그걸 주면 돼요. 리스트 0. 그래서 팝백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얘를 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면 빌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2개의 테스트가 모두 성공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테스트가 돌았다고 해서 완벽한 코드인지는 또 한번 봐야 되지만 테스트를 잘 짜놔야 되지만 어쨌든 됐다고 치고 이제 팝 프론트가 다음이네. 팝 프론트는 맨 앞에 거를 빼줘야 되죠. 얘도 똑같이 empty일 때는 안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환해 줘야 되는 것이 (0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걔를 임시로 저장해 놓고 앞으로 하나씩 당겨야 되잖아요. 뒤에서부터. 그러면 얘는 아까랑 조금 반대적이죠.
그쵸? int i는 0, i는 size 플러스 리스트 i에 뭘 넣어요? 리스트 뒤에 걸 넣어주면 되죠. 예. i 플러스 1을 넣어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이즈를 해주고 return left by return value. 그러면 제가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또다시 pop front에서 push front까지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 테스트를 해보면 에러 없고 실행을 하면 4개 테스트가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push front, push back, pop back, pop front, pick front, pick back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포문이 들어가는 데는 뭐예요? push front하고 pop front죠. 나머지는 반복문이 안 들어가죠. 그럼 반복문이 안 들어가면은 그 연산 비용을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상수 비용, O1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복문이 들어가면은 ON이 되죠. N개를 있는 것만큼, 물론 N-1일 수 있는데, 있는 것만큼 앞으로 가고 뒤로 가니까, 걔네들은 나쁜 거예요. 아니, 나쁘다기보다는, 예, 그, 연산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이해할 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료 구조 갖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죠. 그걸 많이 한다. 그럼 이 자료 구조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자료 구조는 푸시백하고 팝백만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 구조가 되죠. 뒤에다 넣고 뒤에다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연산이 무겁고 어떤 건 연산이 저렴한 건지. 그런데 내가 주로 하려는 거는 연산이 저렴한 것들만 많이 한다. 그럼 이 자료 구조를 내가 내 응용에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응용에 내가 어떤 자료 구조를 쓸지는 내가 주로 하는 연산들이 뭐냐. 그 연산들이 어때야 돼요? 효율적인 자료 구조를 써야 되겠죠. 네. 범위가 사이즈만큼 사이즈 해도 에러는 안 나는데 예, 사이즈 마이너스 정확히 해야죠. 사이즈 마이너스 어쨌든 그래도 뭐 ON이라는 건 변화는 없고요. 예, 사이즈 마이너스 좋습니다. 사이즈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는 find예요. find인데 보니까 여기에 find 테스트가 없네.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357을) 넣어놓고 뭘 해보면 될까? 3이 있는지 5가 있는지 7이 있을 때 true를 주고 357에 없는 걸 한번 검색해 봤을 때는 뭘 줘야 돼요? false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스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원하면은 내가 준 테스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테스트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해서 내가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테스트가 안 되고 죽었어요. 죽으면 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디버깅을 좀 해봐야 되는데 가장 쉬운 디버깅이 뭐예요? 출력해 보는 거죠. 푸시 프론트 하는데 뭔가 문제 있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에러 날 수 있는. 근데 여기서는 별로 에러 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색이는 아까처럼 사이즈 해가지고 사이즈가 벗어난다든가 그러면 에러 나겠지.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find를 처리하면 find는 여기에 보시면 search라는 걸 이미 만들어 놨죠. 이런 검색을 뭐라 그래요? 선형 검색. 그쵸? 순차 검색. sequential search예요. 그래서 정렬이 돼 있지 않으면은 sequential search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sequential search하는 비용은 포문이 돌죠. 포문이 도니까 ON이 되죠. 그래서 find는 ON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find는 여기도 empty일 때 예외 처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예외 처리는 가급적이면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안 하고 원래 예외 처리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죽어요. 내가 그걸 잡아서 다시 복구하지 않는 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없는 경우에는 얘는 뭐예요? 불리언을 리턴하죠. 그러면 여기서 return false를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 있나? 마이너스 1이 있냐 봤는데 리스트가 비어 있어. 그럼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return false를 해주면 돼요. 자, 비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false를 준다. 오케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return 키가 서치 키가 뭘 주죠? 있으면 위치를 주고 없으면 마이너스 1 주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find가 되는 거죠. 찾은 거죠. 그러면 저장하고 돌리고 실행하면 5개의 테스트, find 테스트까지 다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짤 때, 메소드 짤 때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가 뭐냐? 비어 있을 때, 꽉 차 있을 때 이런 거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별도 처리해 줄 수 있으면 별도 처리해 주고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remove는 내가 그걸 했나? 이제 중복을 허용했으니까 모든 애들 다 제거하는 거를 원래 그 테스트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remove는 3을 remove하라 그러면 3을 최초로 만난 것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메소드를 2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remove first 그리고 그냥 remove 아니면 remove all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2 종류가 필요해요, 보통. 그리고 find 같은 경우도 라이브러리 보면 find 말고 뭐 find first, find last 뭐 이런 메소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등장한 걸 찾아달라, 맨 마지막으로 등장한 걸 찾아달라 이런 메소드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find는 처음부터 찾아서 있으면 없냐 이런 거죠. 근데 있는 위치를 찾을 때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search라는 게 원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좋은데 얘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서 얘도 empty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예외를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요. 없으니까 지울게. 그 다음에 제가 작성하는 방법인데 무한 루프를 돌려요. 무한 루프를 돌려. 조건을 잘 모르겠어. 언제 끝나야 될지. 무한 루프를 돌려버리고 자, 키를 만나면 뭘 해야 돼? 키를 만나면 뭘 해야 되죠? 그쵸? 제거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다음 걸로 가면 돼요. 그래서 i++ 하고요. 뭐 포문을 어떻게 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while문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줄 하고 그리고 언제 종료하면 돼요? 사이즈하고 같거나 커지면 종료하면 돼요. 브레이크 하면 돼요. 그럼 이 안에서 뭘 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안에서 제거를 할 때 땡겨요?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제거해야 돼. 그럼 땡겨? 땡길 필요가 없죠. 왜? 얘네는 정렬이야, 정렬이 아니야. 정렬이 안 돼 있죠. 그럼 뭘 옮기면 돼? 맨 마지막 거 일로 옮겨주면 돼요. 맨 마지막 거 옮겨주는데 제가 짜는 방식 사이즈 이제 맨 끝에 있는 거를 i로 옮겨놔요. 그리고 루프를 도는데 어디서부터 다시 봐요? 옮겨온 거를 다시 봐요. 옮겨온 거를. 왜? 3을 1로 옮겨왔는데 3이 있을 수 있죠. 다시 보는 거예요. 사이즈는 여기서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포문을 안 쓴 거는 얘는 정확하게 i 사이즈만큼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옮기다 보면 그 반복되는 횟수는 가변적이죠. 그럴 때는 포문보다는 그냥 화일문으로 작성하는 게 보통이고 그래서 화일문 작성하고 그러니까 비정렬 리스트니까 땡길 필요가 없고 갖고 오면 된다. 근데 지금 리무브는 제가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거는 하나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제거하게끔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짜면 돼요. 그러면 remove 테스트를 다 없애면 나머지는 원래 되는 거니까 8개 테스트가 다 통과됐습니다. 질문. 여기도? 그런가? 사이즈. 자꾸 틀리네. 사이즈 마이너스 1. 사이즈 마이너스 1이 아니지. 사이즈를 가야지. 사이즈를 가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사이즈 마이너스 1은 마지막 요소예요. 그러니까 거기랑 뭐 어떻게 놨어 내가. 같으면. 그렇죠? 사이즈보다 커지면. 그러니까 얘가 5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는 검색해야 되고 얘가 여기 가는 순간은 이제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i++이 됐을 때 만약에 아니면 안 됐을 때도 사이즈가 같으면 i 값 사이즈가 되는 건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떠나야지. 이건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돼요.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짜놓으면 테스트가 될 거예요. 아까 실수를 하면 테스트를 잘 만들어 놓으면 맨 마지막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테니까 뭐 촬영할 필요 없고. 그래서 숙제하신 거, 또 제가 한 거, 제가 이제 완성한 거는 또 압축해서 올려드릴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처음으로 하나의 자료 구조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만든 자료 구조는 리스트 ADT를 만든 거고, 뭘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내부적인 특성이 비정렬, 중복, 허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정렬, 중복, 허용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용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의 변형으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생략. 왜? 비정렬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코드가 의미가 없어져요. 왜? 다 M이 돼버려. 푸시 프론트도 못하는 거예요. 왜? 중복 이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자료 구조에서는 이제 중복을 허용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떠나고, 그 다음에 그럼 해볼 거는 동적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적 배열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 구조가 있으면, 얘를 올려드릴까? 이것도 물론 이게 이제 숙제를 낼 때 여기 보면 요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엑스포트 하는 게 있죠. 누르고 제너럴에 보면 아카이브 파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넥스트 누르면 여기다가 이제 다운로드고 2018 DS 챕터 3 unsorted array list 01 저장을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크죠? 자, 어쨌든 올려놨으니까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했던 거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제 거 다운받아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 동적 배열이라는 기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복사가 되면 바이너리 파일이 복사가 돼요.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복사된 걸, 그 다음에 혼동되니까 모든 걸 다 닫고 새 프로젝트에 있는 얘를 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동적 배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야? 용량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제 동적 배열은 꽉 찼을 때 늘려줘요. 근데 얼마만큼 늘려줘요? 얼마만큼 늘려줘? 2배로 늘려줘요. 2배. 그러니까 2배로 늘려주게 되면은 평균적으로는 5완 비용이 돼요. 모든 게.
그래서 오한 비용이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우리가 512에서 2배를 늘렸더니 1024 됐는데 하나만 더 추가하고 말았어. 그럼 낭비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 쓰는 벡터라든지 뭐 자바에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늘 용량을 늘릴 때 2배씩 늘려요. 통상적으로. 자, 그러면 요 맥스라고 하는 건 이제 필요 없죠. 그렇죠? 필요 없고 대신에 캐패시티라는 걸 하고 배열은 없애고 포인터로 바꿀게요. 포인터로. 캐패시티라는 거를 넣고 리스트, 널 PTR. 아까는 배열이었죠. 그렇죠? 배열을 이제 동쪽 배열을 만들 거니까 리스트를 만들고 사이즈는 똑같이 0 필요하죠. 그러면 생성자에서는 요거부터 먼저 하죠. 캐패시티를 설정해주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뭘 썼어요? 그 기본 인자값 썼죠. 그래서 처음에 5개만 확보해서 뭐 이거는 바꿔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12,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알 수 있겠지만 벡터든 뭐 이렇게 동쪽 배열 쓰는 것들은 우리가 동쪽 배열을 쓰더라도 내가 처음에 이만큼 필요할 걸 알아. 그러면 처음에 뭘 주면 좋아요? 용량을 줘서 그만큼 확보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벡터 또 자바에서 어레이 리스트 쓰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알면 용량을 생성할 때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성능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여기 보면 initialize list라는 게 있는데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이제 요런 거예요. 이렇게 요런 리스트를 줘서 초기화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이렇게 문법이에요. 그러면 왜 에러 났지? unsorted array list. 그러면 안 되나? 돼 있는데. 이거 원래 중괄호도 되는데. 아, 참. 네. 중괄호는 인쇄가 못하네. 그래서 요 위에 거를 불러가지고 요 사이즈를 캐패시티로 쓰는 거예요. 요
이니셜 리스트의 크기 5개면 5개 해서 쓰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은 is full. 이제 full이 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이 경우에 없어요. 그래서 is full은 이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false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is full을 검사하는 데 가서는 또 있나? 없죠. 이 두 개죠. 그래서 푸시백, 푸시프런트 할 때는 사이즈가 캐패시티면 풀인 경우죠. 옛날에 풀인 경우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용량을 2배로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용량 늘리는 거는 increase capacity 라는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요 서치 있는 데다가 void increase capacity 요걸 만들게요. 이제 요것만 완성이 되면 건드릴 거 있나요? 동쪽 배열을 쓸 때랑 그냥 정쪽 배열 쓸 때랑 나머지는 바꿀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동쪽 배열 기법을 쓸 때에는 그것만 해주면 돼요. 자, 보세요. 기존에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capacity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 아까는 뭐가 있었어? max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배열 대신에 그 동쪽 배열하기 위한 포인터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increase capacity 생성자를 수정해줬고, 하나 빠졌네. 뭐 빼먹었죠? 뭘 안 했어? 뭐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뭘 안 했죠? 네? 동쪽 할당한 것을? 동쪽 할당은 했죠. 여기서. 했으니까 저 increase capacity에서 2배 늘려준 거야. 여러분 짜면 되는데 빼먹은 게 뭐냐면 요거예요. 소멸자. 소멸자에서 뭘 해야 돼? 반납해야 되죠. 그래서 디폴트를 쓰면 안 되고 if 물론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가면 돼요. 널 ptr이 아니면 딜리트 하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 요거 들어가야 되죠. 배열을 동적 할당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멸자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풀이 false가 되겠고, 풀을 검사한 데에서 옛날 풀 조건일 때에는 그 예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2배로 늘려줘야 돼. 2배로 늘려주는 거 여러분 한번 짜보세요. 한 10분 드릴게. 요 increase capacity를 한번 짜보세요. 뭐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짜보세요. increase capacity. 자,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도 해놓은 거 보고 뭐 어디가 내가 잘 안 됐는지 한번 보시면
캐패시티는 2배로 늘렸어요. 그쵸? 2배로 확장됐으니까. 그 다음에 새 배열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복사를 해야 되죠? 폼은 쓸 수 있겠지만 sharp include 알고리즘 메모리 카피? 얘나 C에서 그런 거죠. 메모리 카피? 이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std cop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의 시작에서 리스트 플러스 사이즈만큼 템프로 옮겨라. 데이터 복사가 될 거예요. 복사가 되고 폼을 짜셔도 돼. 근데 앞으로는 폼으로 짤 것도 라이브러리에서 그런 거를가 제공하면 라이브러리 걸 쓸 줄 알아야 돼요. 빨리빨리 찾아서 아니면 많이 프로그램 해봤기 때문에 요럴 때는 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 함수를 쓰면 된다. 이름은 기억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구글링 해가지고 std copy example 하면 예제가 나오고 예제를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 주소 변경 전에 해야 될 게 뭐죠? 네? 뭘 해야 하면 될까? 여기서 여기 중에 얘를 해야 되는데 얘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이거 했죠? 네?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얘 아니면 얘네 뭐부터 해야 돼? 기존 거를 반납 먼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죽으면 안 돼. 안 죽네. 이제 됐는데 확실히 잘 됐는지는 잘 몰라. 응? 이 increase capacity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테스트에 가서 어떤 걸 좀 바꿔볼까? push front.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 펍백 했으니까. 357 897. 여전히 테스트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5개니까 하나가 6개를 넣었죠. 되면 되는 것보다. 어쨌든 5개 했을 때 2배를 늘려서 10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테스트를 필요한 테스트들을 해봐야 되죠. 기존 걸 그냥 테스트를 다 돌아가네 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2배 늘리는 과정은 기존의 테스트에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테스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바꿔서 새로운 테스트를 만들어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2배로 늘리는 건 좋은데 보세요. 얘는 2배로 늘린 거에 대해서는 5개 있었어요. 공간이 5개 있어요. 6번째 늘라 그래. 그럼 어떻게 돼? 10개로 됐어요. 그럼 쭉 넣다가 다시 쭉 뺐어. 그럼 10개에서 5개로 줄어요? 5개로 줄이나요? 안 줄여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러니까 늘리기는 하는데 늘렸다가 다시 뒤로 오면서 줄이진 않아요. 물론 어떤 라이브러리들은 이런 게 있어요. trim to size. 그러면 용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 사이즈만큼으로 낭비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별도로 제공하지만 자동적으로 우리가 용량이 부족할 때 늘리지만 써가지고 다시 팝 한다면서 어느 정도 순간 되면 반으로 줄이자. 이런 건 안 해. 이런 건 별로 구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료구조 내부적으로. 그래서 동적 배열은 늘리기만 하지 줄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동적 배열 쓰는 어떤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별도 메소드를 제공해가지고 필요한 순간에 용량하고 크기를 일치시키는 그런 메소드는 제공해요. 뭐 trim 비슷하게 돼요. trim, to size 있어요. 라이브러리마다 찾아보면 줄이는. 비정렬 배열 기반 리스트를 만들어 봤고요. 처음에는 용량을 고정하는 형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동적 배열 기법을 쓰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이 되는 것들은 다 동적 배열 기법을 써요. 용량이 부족할 때 스스로 늘려주는 형태. 하지만 늘려준다고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줄여주지는 않는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변형이에요. 마지막 변형. 뭐가 있을까? 어떤 변형이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만든 Assorted Array List에는 뭐만 저장할 수 있었어요? 뭐만 저장할 수 있죠? 정수만 지금 저장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정수가 아닌 다른 것을 저장하게끔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블 저장한 거 또 따로 만들고 학생 저장한 걸 따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기에는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써요? 알고리즘이 동일하면 이제 템플릿을 써서 만들게 됩니다. 템플릿. 그래서 마지막 변형으로 템플릿 쓰는 버전을 하나 만들어서 만들어 드릴게요.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얘도 처음 거를 그냥 복사해서 만들어 볼게요. 뭐야? 음. 03 바이너리 없애고 자 템플릿을 쓰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범용 메소드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범용 메소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 위에다가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여기다가 type name t를 써줍니다. type name t. 그러면 이 안에서 int가 나오는 건 다 t로 바꿔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선 그냥 기계적으로 다 바꿔볼게요. 왜 이러지? T. 바꿨는데? 여기가 T. remove. TT. 죄송합니다. PT. 다 바꿨나? 그래서 템플릿으로 바꾸고 싶으면 기존에 만들었던 건데 전제는 뭐예요? 알고리즘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타입에 따라서 알고리즘 자체는 안 변한다. 그러면 클래스 이름 앞에다가 템플릿을 쓰고
t를 쓰고 필요한 int를 t로 쭉 바꿔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얘는 아니죠. max 값이나 사이즈는 여전히 t고요. 여전히 int고 배열은 이제 int 배열이 아니라 t 배열이 되겠죠. t 배열. 그리고 서치할 때도 정수를 서치하는 게 아니라 t를 서치하는 거고 반환은 색인이니까 int고 쭉 가고 initial list t 받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이런 게 좋은 거죠. 오토를 쓰니까 여기를 안 바꿔도 되죠. 원래 int를 썼었으면 수정을 해야 됐는데 오토를 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여기. 그럼 얘도 원래는 오토를 써놓으면 아까 안 바꿨어도 되는데, 그쵸? 여기도 t 오토를 써놨으면 안 바꿔도 됐었죠, 그쵸? 근데 int였으니까 t로 바꾸든 오토로 바꾸든 바꾸시면 되고. 그러면 오케이. 완벽한 건 아닌데 한번 해볼까요? 왜 이러났어? 여기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int를 쓰게끔 바꿔주시면 되죠. 응? 안 바꾼 게 있네. 다 돼요. 그럼 이게 제대로 맞는 거냐? 아닙니다. 한 가지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어요. 뭘까요? 고려하지 않은 점. 돌아가는 가는데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어요. 뭘 고려 안 했을까? 지금 int만 저장하던 자료 구조를 템플릿 쓰게끔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바꾸기 위해서 기존의 int 그 int를 저장해서 필요해서 int를 썼던 데를 다 t로 바꿨습니다. 돌아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메모리? 어떤 메모리 문제죠? 네? 데이터 크기가 바뀌니까 어떤 문제죠, 그게? 메모리 어떤 문제죠? 어떤 문제? 자, 예제를 하나 여기로 가서 푸시백을 하나 봅시다. 푸시백을 봤더니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T 키로 돼 있죠. 원래는 뭐였어요? int 키였어요. int 키였으면 얘는 데이터가 인자로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돼요? call by value죠. 복사 방식이에요. 이제는 t로 바꿨어요. t로 바꾸면 이 t는 모두 돼. 원시 타입도 되지만 더 큰 객체 타입도 t 대신에 쓸 수 있어요. 근데 t 대신에 객체 타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복사 방식으로 여기로 넘기는 거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무겁죠. 그러니까 객체인데 멤버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객체예요. 그러면 이 객체를 복사 방식으로 넘기려면 복사 생성자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에서 C++에서 객체를 넘길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인자를 넘겨요? call by reference로 넘깁니다. call by reference.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저게 원시 타입이던 객체 타입이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인자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넣을 때 이 이코르 연산자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이코르 연산자의 대입은 그 각 타입에서 대입 연산자를 잘 만들어 놨다라는 가정이고 여기서는 복사 생성자는 안 쓰이는 거예요. 그냥 레퍼런스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레퍼런스로만 넘겨야 될 부분이 여기만 아니겠죠. 푸시 프론트도 그렇게 되고 리턴 값은 좀 이따 생각해 봅시다. find도 해주고 얘도 바꿔줘요. 그리고 서치에서도 바꿔줍니다. 여전히 다 돼요. 즉 템플릿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도 실습에서 어떤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처음부터 t를 써서 안 만들 거예요. 뭘 이용해서 만들어요? int를 이용해서 그냥 만들 거예요. 그럼 그 int를 이용해서 만든 거를 템플릿으로 바꾸는 거는 기계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이 t로 바꿨을 때 이 t는 기존에 우리는 그냥 int 썼으니까 원시 타입이니까 인자를 전달하는 거나 반환하는 거나 복사 방식을 쓰더라도 아니면 거꾸로 참조 쓰더라도 차이가 없어. 정수를 복사하든 정수의 주소를 보내든 똑같이 4바이트 넘어가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t로 바뀌는 순간은 얘는 이 t는 원시 타입이 될 수도 있지만 모두 될 수 있어요. 객체 타입이 될 수도 있고 이 객체 타입이 됐을 때는 인자 전달에 대한 건 신경 써줘야 되겠고 인자 전달을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냥 보신 것처럼 const t reference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반환은 어떻게 될까? 반환. 자, 반환은 팝백이나 팝프런트는 명확하죠. 뭘 반환하고 있어요? 지역 변수를 반환하고 있죠. 그렇죠? 오토 레트바를 반환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지역 변수는 레퍼런스를 반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 둘은 팝프런트나 팝백은 반환하는 순간 그 위치에서는 우리가 진짜 사라지게 하든 안 하든 간에 없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t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무겁더라도. 방법이 없어. 그런데 픽 프론트와 픽 백은 어떻게 될까? 다르죠. 얘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지역 변수가 아니에요. 객체의 멤버예요. 멤버 배열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환할 때 레퍼런스로 반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를 붙이냐 안 붙이냐는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컨스트를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줬는데 받아가지고 막 수정을 했어. 학생 객체 받아 수정했어. 그럼 그 리스트에 있는 내용도 수정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걸 원하지 않으면 컨스트로 넘겨줘야지. 수정을 못하게끔. 그래서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집어넣는 거는 다 레퍼런스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반환하는 거는 반환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 어떤 경우에 반환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반환하는 거에 따라서 레퍼런스로 반환할 수도 있고 레퍼런스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걸 구분해 가지고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인트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를 템플릿으로 바꾸는 방법. 기계적으로 위에다가 템플릿 타입 네임 T 쓰고 인트를 다 T로 바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인자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레퍼런스로 바꿔주셔야 돼요. 반환하는 것들은 무조건 바꾸면 안 돼. 레퍼런스로. 상황 봐서 레퍼런스 바꿔도 되는 건 레퍼런스 바꿔주고, 레퍼런스 바꾸지 않은 것들은 그냥 복사 방식을 반환하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끝나. 완성. 템플릿. 오케이?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비정렬은 끝났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정렬 리스트는 기본 것이 저기 EL에 있죠. 그걸 다운 받으셔서 하나씩 이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운 받아 보세요. 세 개 다 올렸고요. 얘는 기본, 용량 고정. 얘는 두 번째는 동적 배열. 얘는 템플릿 쓰는 거. 그래서 세 개가 올라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코드 참조해 보시고요. 요 실습자실 목록에 보면 그 기본이 있어요. sorted. 그럼 걔를 저도 임포트 해보면 없나? 내가 안 갖고 있나? 없네. 처음으로 할 거는 소티 어레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게요. 근데 정렬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정렬 리스트는 중복 허용하지 않고 정렬 리스트입니다. 애들을 만들어 보시는데 서치부터. 근데 정렬 리스트는 서치를 무슨 서치 할 수 있어요? 이진 검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위에서 이진 검색을 해야 되겠고, 요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걸 만든 다음에 애들은 얘를 이용해서 삽입할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서치랑 애들을 같이 만드세요. 지금 만드셔서 45분 아니야 한 1, 2분 정도까지는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시고 가시기 전에 제가 서치랑 애들을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서 같이 한번 디스커션 하고 오늘 수업 끝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부담 없이. 이진 검색은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로우, 하이 값이 필요하고요. 그 로우, 하이 값을 통해서 뭘 계산해요? 미드 값을 계산해서 미드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드를 계산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미드를 계산할 때 위에 거를 쓰는 방법하고 아래 거를 쓰는 방법의 차이가 뭘까요? 이진 검색을 할 때 미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로우 더하기 하이 나누기 2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쓰고 저는 로우 더하기 하이 빼기 로우 나누기 2 했어요.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아니. 더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 왜 이걸 안 쓰고 이걸 썼을까, 제가? 네. 이 위로 이 방법을 쓰면 로우와 하이 값이 매우 큰 수면, 배열이 되게 커서 매우 큰 수면 로우 더하기 하이는 정수가 예를 들면 정수의 범위의 그 반 이상이 되는 값이야. 로우 하이가. 그럼 얘 두 개를 더하면 범위를 벗어나게 되죠. 그럼 무슨 값이 돼요? 로우 플러스 하이가 오버플로우 일어나면 마이너스 값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오버플로우를 우리가 없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버플로우를 줄이는 방법. 오버플로우 없애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인트 쓸 때 뭘 쓰는 거예요? 인트 대신에 롱 쓰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느려. 속도가 느린 것도 문제 있지만 자바는 모르겠는데 C는 인트와 롱이 다르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르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그걸 안 쓰면 안 돼.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똑같은 계산을 하는데 비슷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계산인데 오버플로우가 안 나게끔 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관련된 예제에서 많이 우리가 설명하는 예제가 이거예요. 이진 검색할 때. 여러분들이 그 리트코드 같은 데 가서 이진 검색을 사용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짰는데 죽어. 그럼 왜 죽어요? 오버플로우 나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안 죽어요. 롱 쓰잖아요. 자바에서 속도가 2배로 느려요.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가면 속도가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진 검색했을 때 이진 검색할 때 항상 우리가 정수 계산할 때는 뭘 주의해야 된다? 오버플로우를 주의해야 돼요. 오버플로우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 더 큰 값, 하나 더 큰
그 도메인이 큰 걸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언어에 따라서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도메인이 큰 타입을 썼을 때에는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어요. 4바이트나 8바이트 쓰면은 속도가 더 느려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안 하려면은 똑같은 계산인데 계산을 바꾸는 거고요. 제가 잠깐 헷갈려가지고 막 써봤는데, 막 안 되지, 막 이러다가 이제 하나를 더 가야 되는데 하나를 더 안 갔어. 그래서 항상 보시면은 로우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로우 위치에다가. 11이면 로우 값이 7이 나와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2면 1에 여기다 넣게 돼요. 3. 요 위치에다가. 9면은 6 위치에 여기다 넣으면 돼요. 5면 3 위치 여기다 넣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진 검색을 쭉 하게 되면 찾으면 그 위치에 그 값이 있고 없으면은 어느 위치에다 넣으면 돼요? 로우 값에다 넣으면 돼요. 로우 값에. 그러면 애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이즈가 0이다. 아니면 키가 또 혼나겠다. 사이즈 마이너스 1, 그쵸? 사이즈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맨 마지막에 넣으면 돼요. 근데 둘이 똑같아. 어떻게 넣으면 돼요? 리스트의 사이즈에 키를 넣어주시면 돼요. 응? S 리스트 인덱스 값하고 키가 같으면 뭐예요? 이미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넣지 않고 리턴 하겠습니다. 중복을 허용할 경우에는 그 같은 위치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또 아니면 이것도 틀리겠다는. 어디지? 사이즈? 인덱스? 몰라. 틀리면 말해줘요. 그래서 리스트 사이즈에다가 리스트 i-1을 해주고 어디야? 리스트 인덱스에 키를 넣어주고 틀렸어요? 어디? 여기? 여기?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역시. 이건 맞나? 맨날 이거 맞아요? 이 조건 맞아요? 조건 자꾸 틀려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으려면 그 위치부터 뒤로 당겨줘야 돼. 당겨주고 넣어주면 돼요. 인덱스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인덱스 위치가 뭐예요? 로우 값. 요 알고리즘에서 나왔을 때 그 로우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는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푸시 프론트, 푸시 백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푸시 프론트, 푸시 백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론트에다가 뭘 엉뚱한 걸 넣으면 안 되거든요. 백에다가도 엉뚱한 걸 넣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add라는 메소드만 만든 거예요. 왜? 뒤에다가 막 정렬과 안 맞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앞에다가도.
그래서 add로 넣게 되는 거고, 우리가 add를 넣을 때에도 항상 메소드를 만들 때 예외적인 상황, 꽉 차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꽉 차 있지 않을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진 검색을 안 하고, 그러니까 보통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첫 번째 넣는 거라 맨 뒤에 넣는 게 달라. 달라. 그런데 얘가 여기에서 충분히 소화가 돼. 그럼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짜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고려해 주는 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 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진 검색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서 예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요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뭐지? 그 특별한 경우들이 그 비어있을 때랑 맨 뒤에 넣을 때. 근데 비어있을 때와 맨 뒤에 넣을 때는 늘 어디다 넣어요? 사이즈란 세 개 위치에 넣는다. 같은 거네. 그럼 합쳐서 그거 간단하게 가고, 나머지는 뭐 아까처럼 하나만 있을 때도 걔랑 비교해보자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럼 두 개 있을 때도 해보나? 네, 그런 것들이니까 그거를 생각해보고, 나머지는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 코드는 간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요 땡기는 부분 있잖아요. 요 세 개 위치에서 땡기는 부분. 만약에 요 땡기는 부분이 다른 데서 또 쓰인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함수로 만든 거지. 뭐 add before라든지 아니면 한 칸씩 민다는 뭐 shift 한다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여기서 호출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만 쓰이면 굳이 또 요거를 또 함수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봐야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 메소드 만드는데 코드가 또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은 또다시 함수로, 프라이빗 함수로 만들어서 불러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를 금요일까지 숙제하라고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사람은 나머지도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부터 탑백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다음 시간 가면 그 정렬 리스트는 이제 그러니까 어레이 기반 리스트는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까지 하면. 자, 그래서 오늘